복선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추의 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9월 2일 금요일 금방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부산경 먼저 8경주입니다. 이번 레츠위는 정말 이 정도로 이번 표에 뛰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4경주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번만 가보갑당은 상태가 좋아요. 충분히 대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번 놓고 2번 주력, 10번 놓고 1번, 5번. 경주거리 19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네, 부산경 먼저 11경주입니다. 지금 골드블루는 장거리가 더 낫죠. 좋고요. 노려봐야 될 만큼 바로 6분 받아주십니다. 거리 분명히 살아있고 지금 이후로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6분 앞에 승막감을 놓고 승막을 6번 놓고 1번, 2번. 바다도시 1번 골.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닌가? 추운 건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절기라는 게 참 옛날에 뭐 입춘, 뭐 처서, 뭐 이렇게 이 절기들을 정해놓은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죠? 우리가 경마에 예상한 것보다 이 옛날 어른들의 그 절기를 선정했던 그분들의 해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때 당시에 뭐 컴퓨터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뭐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전부 다 수기를 해갖고 절기를 정한 거 아니야, 누군가가. 하여간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관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도 마찬가지고. 관상이나 사주가 왜 손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과학적인 근거 자체는 없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데이터가 뭐 세상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돌아갈 수도 없고 똑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비슷한 걸 보면은 참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죠. 지난주 부상경마도 참 미스테리했죠. 예. 얼토당토하는 말들이 막 들어오면서 미스테리한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월마경주답지 않았었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편성 자체가 상당히 허접한 느낌을 많이 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월마경마 같아요. 예. 지난주가 월마경마가 아니라 이번 주의 편성이 완전 개차반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예. 하위권 마필들도 능력 없는 마필들 모아놓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고 뭐 사익으로 올라갈수록 또 마찬가지고요. 경주가 상당히 많이 꼬여있는 듯한 그런 굉장한 실타래들이 많이 꼬여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윤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겠죠. 어려운 만큼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재밌을 수 있도록 한동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리안컵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기술도 상당히 몸조심했으면 좋겠고요. 큰 대상 경주 나가는 능력 있는 기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또 출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좋은 외국에 유명한 마필들이 많이 와요. 뭐 유명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렇지만 레이팅도 상당히 높고 이전에 왔던 경주마들과는 다른 마필들이 많이 오니까 부산의 출전 마필이 훨씬 더 많죠. 서울보다. 뭐 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 대상경주를 펼쳐보면 부산경마의 마필들이 거의 다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경마에서 출전하는 마필들이 훨씬 더 맞는 게 맞습니다. 서울경마장의 마필들이 뭐 이게 뭐 어느 날에 젖주는 식으로 야 서울이 그래도 중앙 경마인데 서울에서 많이 출전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필 능력대로 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아마 결정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출마 투표도 예정도 출마 등록도 많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한국마사의 사이트에 오셔서 뭐 어떤 마필들이 출전하는 건지 뭐 외국 마필들은 확인할 길은 없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코리아 레이스에 유명한 마필들에 대한 분석도 올려놨으니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이게 예전에 올림픽이었나요? 88 올림픽 할 때도 저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88 올림픽 할 때마다 제가 어렸었죠, 솔직히. 저 뭐 그 인기 없는 종목들 막 티켓 1,000원인가 500원인가 사갖고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자리 채우고 막 그랬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올림픽 하나로 인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뭐 노태우 대통령이 뭐 잘한 건 없지만 진짜 올림픽 하나만큼은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말하면. 옛날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경마가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짧게 하니까 좋대. 내용도 좋고. 여러분들 방송 꾸준히 보시면 내용적으로도 많이 건져가시는 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한달에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 볼까요? 자, 2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4개의 승부처 선정을 했고요. 자, 지금 3경주와 6경주를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힘이 없어서 재미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깔끔하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떻게 내가 뭐 다 맞출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이제 좀 가을도 좀 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오기소침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는 뭐 12마리의 신마들이 출전을 해요. 상금 많이 주는 경주고 많이 몰렸죠, 마필들이. 뭐 실전을 경험했던 마필들이 딱 2마리 정도 있는데, 뭐 7번마 모닝파크와 11번마 느레랑 이 2마리 마필이 실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필들은 전부 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죠. 그래서 배팅하기가 상당히 좀 모르면 난해하죠. 그냥 이 마필이 몇 초에 뛰었는데 지난번에 주행검사에서 뭐 1등 했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마필들의 잠재 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주행검사하고 조기밖에 없기 때문에 배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뛰어본 마필 중에서는 뭐 7번 늘해랑은 뭐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건 지우시면 될 것 같고, 7번 모닝파크,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진짜 별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습주행 때의 휴양마들이 상위군의 마필들이었었죠. 그 안에서도 근성을 보이길래 나아지긴 했나 보다 얘가 조교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데뷔전 때 싹수로 보였어요. 의외로. 솔직히 저는 의외로라는 표현이 맞은 것 같습니다. 이 8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오는데 순발력도 나쁘지 않았었고 거의 선행이 가능했었죠. 근데 안쪽에 있는 마필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마필이 죽어라고 밀었죠. 아주 일루스타하고 원더힐이. 그러다 보니까는 외곽에 따라가게 됐고요. 직선에서는 뭐 거리 무뎌졌다고 보기에는 나름 잘 버텨요. 뭐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마방에서는 이 마필을 가지고 싸먹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싸먹을 정도의 달력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래서 데뷔전을 치는 마필들 틈에서는 나름 견뎌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 선행감은 더 좋죠. 근데 박근만 기수가 온식 마방의 기수잖아요. 그래서 과연 순발력을 얼마만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주행검사가 가장 좋았던 마필은 바로 1번마 퀸스킨입니다. 거꾸로 해도 퀸스킨, 앞으로 해도 퀸스킨.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걔가 한 거예요. 이 힘없는 개그는 뭐야. 짜증나게. 어쨌든 간에. 퀸스킨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6번마 남양킨이라든가 9번마 리치볼트, 이 마필들과 함께 주행검사를 같이 받아요. 세 마필을 다 한꺼번에 뭉쳐놓고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순발력이 빨랐던 마필은 바로 이 9번마 리치볼트였습니다. 밀고 나왔었죠. 채찍을 대면서 밀고 나왔었고, 경주를 주도하다시피 해갖고 직선에서는 패 죽이면서 거리를 무뎌졌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계적으로 최선을 다한 걸음인데도 그밖에 안 나왔다고 봤을 때는 9번 리치볼트가 가장 약하게 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퀸스킨도 발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리치볼트가 막 밀고 나오니까 그냥 너 갈 길 가라 그러고 따라간 거죠. 그런 직선에서는 상당히 여력이 있는 모습.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반응도 괜찮았었고, 뭐 채찍을 안 대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뚝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딱 그러고 나서 이제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기술을 봤는데 김동영이야. 우리 김동영 기술은 뭐라고 부르죠? 댕동영이라고 부르죠. 순발력이 이끌어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고, 부산에서도 선행 받아내면은 잘 안 잡히는 서울의 하만식 같은 기술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최적의 게이트, 1번 게이트에 포진을 했고, 지난번에 주행검사의 리치볼트가 선행을 나갈 때 잡아준 것처럼 탈 필요가 없죠. 선행을 밀고 나갈 소지가 났죠. 이 마필이, 퀸스킨이라는 마필이 안쪽 게이트를 한다면 충분히 선행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마필은 충막감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6번은 남양킨도 같이 받았죠, 이날. 이 발주를 하니까 고개가 들려요. 그래서 별거 없나 보다 했는데 애가 꾸준히 올라와요. 꾸준히 밀어주는 것도 반응도 하고 나름 싹수는 있는 마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발주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발주 연습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금요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아마 장구도 좀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재까지 한번 관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필 중에서는 뭐 눈에 띄는 마필이 있나? 2번마 환희의 바람, 3번마 달콤한 인생, 뭐 이런 마필들이 뭐 나쁘지 않았죠. 2번마 환희의 바람은 막 발전 모델 나와요. 순발력 없다는데 코너를 돌아두면서 채찍가 되기 시작해갖고 좀 조창욱 기술에서 얘는 주행검사 이렇게 맞고 때리니까 좀 깝깝해요.
그래서 한번 달콤한 인생. 이 마필도 순발력은 있었어요. 근데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느낌까지도 있어서 그 흔들림을 얼마만큼 잡아줬는지가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1번마 퀸스킨을 놓고서 6번마 남양킹과 7번 모닝파크 이 두 마리만 공략을 하면 그다지 뭐 적중하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깽파 칠만한 마필들이 크게 눈에 안 띕니다. 1번 놓고 6번, 7번. 이 10번마 포나인즈가 혹시나 좀 관심이 가서, 왜냐하면 이 19점 마피들은 워낙에 주행 검사를 제대로 안 받고 실전에서 때려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교는 봤어요. 조교는 괜찮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이게 8월 5일날 불합격 당하죠. 발주가 열리고 있는데도 고개가 들렸고, 경주련에 고개가 들려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8월 13일날 이성재 기수가 다시 한번 주행 검사 할 때도 역시나 고개가 들려있고, 많이 나아졌더라고. 직선을 거꾸로 보여줘서. 의외로 유현명 기수를 기승을 했다는 점이 좀 찝찝해요. 이게 원래 액턴파크의 새끼인데 이거 비싸게 샀을 텐데 그렇게 싼 값에 산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가격이 안 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10번마 포나인즈까지 연합필까지는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1경주는 1번을 놓고 6번, 7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 2번, 3번, 10번 중에서 방어하는 막고는 현장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경주고요. 예, 14만의 필드 추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승부를 잡을 게 없어 잡았어. 그냥 이거는 맞는데 내 적중을 할 자신이 있는데 배당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회를 좀 드러났죠, 이거는. 1번마 삼형제란 마필과 7번마 돈스톱, 9번마 가속에이스, 10번마 미스윙 병원. 이 네 마리만 살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7번, 9번, 11번. 그래서 인기권의 마필이다 보니까 배팅된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1번마 삼형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7번마 돈스톱은 너무 늦게 올라가는 마필이고, 9번마 가속에이스는 지난번 경기 때 좀 사연이 있죠. 7번 미스윙 명운도 최근 걸음이 좀 살아나는 느낌, 공백기 가지고 나와서 이러한 마필들인데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까지 한번 참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축세와 두 방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다면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가급적이면은 승부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끝까지 배당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2배에 나올 수 있는 뭐 2번이라든가 6번, 3번 뭐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깔끔하게 잘라드릴 수 있으면 잘라드리고, 아니면 현장에서 말이 미쳐 있어. 그럼 또 추천할 수도 있고. 자, 한다면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적중은 됐습니다. 적중은 됐는데 과연 환수가 얼마나 나올지 배당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상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이거 악병 있는 마필들이 워낙에 많아서 좀 깝깝해요. 6월 24일 경주 이후에 상습적인 주행 분량이죠. 출전 정지 2개월을 당합니다. 머리를 쳐 들고 뛰어서. 그러니까 얘는 지가 쉬고 싶으신 게 아니라 너는 맨날 주행을 똑바로 못하고 사람들 돌을 빨아가니까 쉬어. 라고 쉰 겁니다. 그리고 8월 5일날 재주행 검사를 받았죠. 전 구간에 머리 들면서 주행을 합니다. 이게 참 머리 아픈 마필인데 근데 왜 장구를 안 바꾸는지 몰라. 끝까지 그러네요. 장구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 뜻이 있겠죠. 이상형 조교사가 뭔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장구를 안 바꾸시고 계속 출전을 시키겠죠. 그 흔한 뭐 다른 거라도 한번 해보지. 1번 게이트가 쥐약이긴 쥐약이에요, 사실. 왜냐면 갇혀버리면 또다시 모래를 맞고 고개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설동목 기수가 조교를 했잖아요. 1번 게이트에서 과연 뭐 선행을 나가버리면 끝나죠. 선행을 나가면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나갈 수만 있다면 워낙에 느리거든요. 선행을 나가면은 뭐 모래 맞을 일이 없으니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과연 선행을 성공시킬 수 있냐 이거지 이게. 좀 고민이 되죠. 3번 금태는 구민성 기수. 뭐 때리겠지 뭐. 선행 순발력이 있으니까. 선행 나가면 민성이가 버틸 수 있느냐. 그 반반인 거야 이게. 금태란 마필 못 이룬 마필도 아니었고 옛날에는. 예전에 그런 걸 반만 먹어도 올 것 같은데 좀 찝찝합니다. 3번 지봉용은 이미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안 뛰어요 말이. 7월 9일날 잘 제휴고 주행검사 받았고 너무 쓰레기같이 김영공 기수가 실전에 돌아와서 걸음을 보여주니까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휴양인데 왜 이렇게 안 뛰지 말이에요? 조교때 나쁜 것도 아니고. 7번 페르난도 이것도 휴양이죠. 5월달에 경주 이후에 휴양인데 발주가 계속 불안하죠. 뭐 출발 자세 불량으로 출발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그냥 디귿다 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현명이 태웠죠.
뭐 기립도 했다가 뭐 계속 흔들흔들흔들 발주기 하나 지랄 연병하고 흥분하고 그러니까 갇히는 걸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마피들이 발주불량인데 유효명의가 기승해서 57kg의 중량 휴양 갔다 온 말을 허리 부러지라고 57kg 준 거죠. 근데 워낙에 말이 없으니까 올라오는 마피도 없으니까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팔리는 것 같아요. 팔릴 겁니다. 이거 5월달에 나왔다 하더라도 위험명인데 뭐. 근데 믿음감이 안 가. 또 발주 지랄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바로가가 그나마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똑바로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골마감의 휴양, 뭐 과다 채찍 보여준 게 별로 없죠. 그냥 뭐 올라오면 올라오나 보다,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나 보다. 이미 57kg예요. 더 빠질 일이 없어요. 맨날 꼴찌한다고 뭐 체중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빨리 승급해서 상위권에 가서 이제 마이너스 체중으로 버텨야죠. 그래서 5,000원 만에 편성을 점 만한 만큼 9번만 바로 가는 패트건의 충막감을 한번 관심 가져보고 싶고요. 10번 환한 세상은 지난번에 김명신 기수가 타고 직선에서 끝가면 약간 좀 남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시대 기술에서 기수의 기승이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10번 고교아들도 맨날 그렇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 배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것만 바로 가도 늦추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믿음은 안 가고요. 그냥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성의 없나? 근데 뭐 솔직히 자신 없는데 어떡할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 있다면 자신 있는 승부경주 삼은 사람들 그거 예상 들으십시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똥말들 갖고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거 아닌가. 그만 바로가를 중심에 세워놓고 1번, 4번, 7번, 10번 9번 놓고 1번, 4번, 7번, 10번 4마리를 포토커스를 삼 상황인데 제가 악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1번 그레이트 폴은 머리를 드는 악벽 7번 페르난도는 출발 불량의 악벽.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악평마들이 그레이트 폴은 선행을 가는 게 좋을 것이고요. 페르난도가 또 이걸 갖다가 학착같이 잡아내려고 한다면 두 마필 다 자멸할 수도 있습니다. 페르난도는 발주를 잘 나가는 게 문제겠죠. 악평마가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배팅하기는 참 깝깝하죠. 저것도 악평 부릴 것 같은데 발주기 딱 열리면 결정 나는 거 아니야. 늦발했어. 무리하지 마십시오. 9번 놓고 하십시오. 9번 놓고 1번, 4번, 7번, 10번. 난 악평마는 좀 뒤로 미루고 9번을 놓고 뭐 4번, 10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십시오. 9번도 맹신할 수 있는 충마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상님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11마리 마피들. 가장 간신권에 대두되는 마필이 8번마 댄싱스타와 6번마 돌아온 가스도죠. 제가 지난번 경주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도용 기수의 52kg의 중량. 솔직히 말의 능력을 보면 대가리 맞다. 근데 이게 정도윤이라서 좀 의심이 되는데 선행 가면 오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왔어요 진짜. 선행을 갑니까? 네, 선행을 못 가죠 이번 경주는. 이게 발이 이렇게 빠른 마필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 나오면 선행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주에 가장 발 빠른 마필은 바로 2번마 음속 질주죠. 1번마 예스킨도 빠르고요. 이 두 마필이 빨라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 8번마 댄싱 스타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윤이가 조금만 오버질을 하고 무리를 해버리면 이게 안 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댄싱 스타라는 마필이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은 아니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최시대 기수가 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텐데 정도현 기수가 지난번에 잘 탔다고 또 태워주는 것 같아요. 충마로 세우기는 좀 깝깝해요. 아무리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충마로 세우는 마필이 6번마 돌아온 가속도입니다. 지난번 경구 때는 상당히 무기력했죠. 뭐 질병도 없고 안쪽에서 밀어서 최적 전개하는데도 걸음이 안 나와. 뭐 그럴 수 있죠. 뭐 말새끼가 뜨기 싫으면 안 뜨는 거지 뭐라 그러겠어 그거 갖고. 근데 보넬리 기수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단 한 번의 경주를 가지고 이 마필이 못 뛰었다고 해서 그냥 버리기에는 편성이 너무 약하다. 선입권의 최적 전개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만 음속질주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이 마필이 직선에서 채찍을 맞으면 삐지거나 더 안 뛰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속질주를 못 믿겠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굴까 본다면 바로 6번마 돌아온 가속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체력적인 변화를 보여준 3번마 루겐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것만 난다나라는 7월 1일날 패출이 났었죠. 패출이 난 이후에 8월 7일 경주에 출전한 건데 그래도 마필이 또 올라와. 패출을 나고 나와도 그런 자체는 이상 없는 것 같고 10번마 데스티니가 이제 능력 기수 유한명 기수를 불러들여서 어떻게든 한번 쥐어 짜보겠다고 하는데 근본이 똥말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선행을 간다면 모르겠는데 선행까지도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쥐어 짜야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실로 엔터웨이 퀸이 조금 더 무섭습니다. 이 마필이 발주가 좀 안 되고 휴양을 갔다 왔다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직선에서 끝걸음만큼은 데뷔할 당시부터 제가 계속 눈여겨봤던 마필이고, 저희가 또 이거 갖고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엔터웨이키는 최강 엑셀. 그래서 그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2044배가 나왔는데, 엔터웨이키는 가자고 최강 엑셀을 갖다가 뺐어요, 나중에. 그래서 너무 억울해갖고 제가 엔터웨이키는 메이저 슬램이었는데, 이거 한방 맞거나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방어 맞건으로. 결국은 2000배 적중 못했죠. 근데 14번 놓고 뭐 연식 샀다 뭐 어떤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마필도 큰 질병 없이 휴양을 했기 때문에 막판 한 발은 선두권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능력마가 없다는 점에서는 휴양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자, 부상님과 사경주는요 6번마 돌아온 가속도를 놓고서 그러면 2번마 음속지줄은 가져가야 되느냐? 가져가긴 뭘 가져가? 내가 뭐라 해서 채찍 맞으면 안 뛴다니까 얘가 직선에서. 아무 용어에 55km 들어갔는데 뭐가 되겠냐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데. 또 걸어갈 거야. 6번 놓고 8번, 9번, 3번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6번 놓고 3번, 8번, 9번 이렇게 한번 3마리. 그리고 실무 엔터웨이키는 바닥권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2번은 뭐 팔려도 선행 갑니다. 네, 선행 가도 자빠질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말이 뛰면 또 할 말 없고 병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저거 병신이야. 내가 봤을 때 반병신인 것 같아. 6등급에서 헤어나면 정말 다행이죠. 네. 자, 부상경마 5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승부처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어요. 도전한 마필들 많이 있죠. 자, 1번마 럭키질주, 3번 미니미, 5번마 스포스위트, 6번마 동방불패, 9번마 봉황이꿈, 10번마 거비이꿈. 요 안에 잘라낼 수 있는 마필들이 한 3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부중도 무겁고 정계의 이점을 만나는 마필, 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 최근 경제 거래의 변화를 보인 마필, 여러 두의 마필들이 포진을 해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약속의 시간, 이 마필은 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죠. 뭐 선입권을 가담을 해서 끈끈한 걸음을 보였다고 해서 그러는데 최은경이 마이너스 4kg 감량이에요. 제가 이거 갖고 고민을 좀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의 기승에 이렇게 좀 마필 끌고 다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어를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안 되겠고 10번 거위의 꿈도 최근에 경주 모습이 나쁘지 않죠. 입상하고 또 지난번에 우승하고 57kg 달고 이번 마이너스 3kg의 감량의 혜택 위험명 기수 외곽 게이트인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이 실린다고 한다면 이 거위의 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전의 경주에서도 제가 거위의 꿈이 될 때마다 잡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경주에도 적중에 성공을 했었고 8월 7일 경주도 뭐 배당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요럴 때가 있어요. 거위의 꿈이 어떻게 타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싶으면 거위의 꿈이 많이 팔려준다고 한다면은 고맙습니다. 그러고 막건을 치고 먹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부상경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게 음성정보, 문자정보 나갑니다. 요즘 음성이랑 문자 많이 떨어졌어. 다시 돌아오십시오. 한대건의 팬 여러분들. 나 지난주에 제주경마 100배짜리 맞췄잖아. 에휴, 그걸 또 자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도 장님 문고리 잡은 것 같아. 내가 맞춰놓고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참 얼마나 쓰레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날 믿고 제주경마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제주경마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제주경마는 제가 그걸 맞춰놓고도 이건 뭐 내 거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했더니 꽤 들었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경마 내 거 듣지 마. 딴 사람 거 들어. 제주경마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 왜 내 거 들어? 참 성격도 이상해. 이런 대상가도 드물죠. 예, 자기 거 듣지 말라고 하지. 뭐 자신 없는 걸 어떻게. 6경주입니다. 부상경마 6경주 1300m 공장 5동국 경주고요. 9마리 앞에 들어. 나 이거 고민을 무지하게 했네 이거 갖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면 5대 박도 지난번에 못 올라간 거는 아닌데 편성적인 것으로 보여줘서 플러스 2.5kg의 등량. 중간에 너무 올라가서 의미가 없고. 강호아이어는 난 1300을 왜 나온지 모르겠어 얘가. 이게 2주 만에 출전이거든요.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뚜껑 열려갖고 지난번에 그냥 왔다 생각했어요. 우리 강호아이언 가지고 다 한 거라 했잖아요 이거. 내가 드림이너는 솔직히 추천 안 했다. 뭐 어차피 그건 깨지는 막건인데 게르만다타 쪽으로 한 방 맞고 승부에 들어갔다가 병신 됐죠. 와 3차를 안 했다 거기서. 어쨌든 간에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은 이게 발주한 이후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계속 후미권에 밀리는 모습인데 그걸 또 패 중이면 또 올라와. 그러니까 1300이보다 1600이 나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1600 나왔길래 승부 한번 해봤더니 이거 승부용주였거든요. 그래도 안 돼. 좀 들어와서 입상이라도 해갖고 드림이너가 들어가고 터져버리면 내가 면이라도 주잖아. 3착이 뭐야. 4분의 3 마시는.
지난주 토요일에도 계속 그랬죠. 막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3착 계속 갖다 대는데 막 사람 미치게 파닥 뛰겠더라고. 이럴 때가 제일 열받아요. 강호아이는 다시 한번 가져가야 될 것 같고. 팡팡 레전드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자, 임성식 기수가 개성적으로 팡팡 레전드가 좋은 호흡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에도 발주 시에 추돌을 심하게 하면서 뭐 임성식 기수가 못탔다기보다는 뭐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는 직선에서 늦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임성식 기수는 지가 조교는 이거 해놓고 조교 안 했구나. 지가 계속 타왔던 마필인데 이거 안 타고 정말 샤프 퀸즈를 타요. 조교도 안 하고. 샤프 퀸즈가 지난번에 이겼던 걸음이 뭐 지난번에 서수홍기가 탔는데 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왜 이걸 타지? 이해가 안 돼요. 완전 개똥말 편성. 댄싱스타와 리사이 경주에서 6마신 이겼다. 이게 좋아졌다? 그렇게 평가도 또 안 되고. 제가 만약에 임성식 기수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현 등급에서 꾸준하게 거론을 보이는 3호 팡팡 레전드에 기승을 하지. 그럼 마방에서 깠나? 이정표 조교사가? 깔 일도 없지. 왜냐하면 얘가 팡팡 레전드를 가지고 입상을 2번이나 읽어줬는데 왜 까요 이거를?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식 기수가 3번 팡팡 레전드가 안 되니까 이 샤프 퀸즈에 올라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팡팡 레전드가 워낙에 인기 마피기 때문에 약간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슈퍼노바이즈는 객관적으로는 대가리까지 놓고 할 수 있죠. 근데 기수가 누굽니까? 최은경이죠. 라이스 마방의 뭐 주전이가 소속 기수기 때문에 6번 타고 2번 우승했어요. 최은경이가. 수익 갖고 한 번 하고, 뭐 끝판 부스터였나요? 그거 갖고 하고. 그 말이 다 끌고 왔죠. 채찍을 한 번도 못 댑니다. 진짜. 채찍을 제대로 못 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끌고 옵니다. 이것도 말이 끌고 오면 할 말 없습니다. 말이 객관적인 능력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상대 마필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캐피털 강자라는 마필이 2차 할 때 보면 외곽으로 사행을 하면서 거의 깨졌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슈퍼노바에 저게 때리지 않았습니까? 캐피털 강자가 버티더라고. 그런 거 보면 슈퍼노바에 잘 뛴 건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2 가압량의 혜택이 상대가 워낙에 약하니까 안 볼 수도 없고. 적도화 하시는 안 돼요. 6번 베스트 포머는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슈퍼블레이드. 의도한 선행이었다고 볼 수는 없죠. 지난번 경주 사소홍 기수가 의도한 선행은 아니었는데 안쪽에 뭐였죠? 3번마 슈퍼블레이드하고 뭐 안쪽에 뭐 하나 있었는데 오마이 캡틴이었나 15였나 당찬질 뭐가 밀고 나오니까 같이 경합성으로 나가고 그걸 넘어서 버리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경합성으로 경주를 풀고 나서도 직선에서는 끝걸음이 더욱더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용호 기수의 선행을 나간다면 느린 마필들 투성이기 때문에 슈퍼노버가 또 해방을 놓겠지. 최은경인데 그게 좀 무서워 보이고. 8번 데스타는 지난번에 적도의 화실 제가 지우겠습니다. 뭐 능력이 워낙 없는 마필이니까 지난번에 선행 나가고 꽂혔다고 해서 최근 연속 입상을 한다고 해서 능력만 아니죠. 승급전에 상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 데스타가 적도의 화실은 이겼어요. 선행 나간 말은. 뭐 주행검사도 그냥 딜딜했고 좀 썩 좋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좋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좋았다고 안 봤습니다. 외곽에서 감아서 약간 좀 움찔하는 모습 채찍을 대니까 그러고 나서는 좀 기대는 모습이었는데 탄력은 나쁘지 않았어. 근데 제가 바꿨어 이번에. 왜 바꿨지? 잘 쳤는데. 그리고 1300m 1200도 아니고 거리 이빠이 놀려 나와서 외곽 게이트 안 갈 것 같아? 제 느낌. 저 안 갈 것 같습니다. 이 집 구속은 맨날 이렇죠.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할 수 있잖아요. 말은 걸으면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말에 강호 아이언을 놓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치고 한다 하더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2번을 놓고 하는데 뭐 3번, 4번, 7번, 9번, 6번, 9번, 7번, 9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2번을 놓고 현장에서 이게 상당한 혼전입니다.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어쨌든 간에 충만한 2번을 놓고 하겠다. 현장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팡팡 레전드의 임성식 기수가 기사하지 않는 사연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뭐 대회까지도 가능하죠.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가급적이면 팡팡 레전드는 현장에서 끝까지 이주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현장 예상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자, 부산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가 1200m. 호나 4등 경주죠. 12만 원입니다.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데 별로 사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이 중앙여제가 그렇습니다. 이 중앙여제가 지금 56km인데 제가 중앙여제란 말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3연승 날리고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요. 깨진 줄 알았더니 또 안 깨져. 그지 같은 말이. 타건 잼프가 또 늦춰고 하면서 비비듯이 경합을 하고 나갈 소리가 상당히 높죠. 이게 포인마입니다. 이 호나 4등급 경주에 나온 건데 순발력 싸움에서는 8번 BK파크라든가 1번마 디바인 터치 뭐 이런 마필들이 느리지가 않죠. 또 뭐 엄마 골든킨도 아주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유현명 기수의 기승에 중앙여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또 인정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안 느끼는데. 그러면 다른 마필들이 뭐 능력이 좋아서 이걸 쉽게 이길 것 같다.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인정하나 마나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일본 디바인 터치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경주에서 선전한 건데 19조의 마필이에요. 스피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정말 악착같이 밀어서 직선에서도 뭐 따라가서 결선 전방에 한 발을 더 보이는데 이거는 유현명의 능력으로 온 거지. 이 마필의 능력으로 왔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쥐어짰는데 과연 이성재가 그렇게 쥐어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선에 나간다고 그러면은 유현명 기수의 기승술로 중앙여제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9번 나가고 1번 따라가는 그림인데 뭐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들이 또 없잖아요. 말도 별로 못 듣는데 디바인 터치가 이게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디바인 터치도 앞으로는 또 모르겠는데 골든케이는 맨날 올라오다 많은 말이고 전설의 시작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발주도 좋아지고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이게 구원을 보내놓고 추입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 보니까 이게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낮은 모습이라서. 8번 BK파크는 주행검사를 상당히 잘 받은 마필이죠. 시종일관 여유를 보였었고요. 그래서 데뷔전 때도 나는 기대를 해봤던 마필인데 선행을 못 나서니까 풀빵이야. 그래서 이게 좀 힘이 차면 괜찮겠지 했는데 마방을 옮겼어요. 이만 마방에서 유충형을 마방. 그리고 마방을 옮기고 나서 첫 출전이에요. 그리고 얘의 진료 기록을 좀 보면 7월 24일날 첫 데뷔전을 치르잖아요. 그 안에 6월 달에 보면 이 꼬리 부상이 있습니다. 꼬리 부상은 뭘까? 저도 전화를 안 해봐서 마사회 진료팀에 제가 뭐 금요일에 시간이 되면 전화해보겠지만 그냥 단순히 꼬리 부상이라고 써니까 모르잖아. 뭐 꼬리가 뭐 부러질 수 있나? 꼬리가 풀어졌는지 아니면 꼬리털에 똥꼬에 감겨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잖아 내가 왜 꼬리 부상인지. 그리고 꼬리 부상이면 말한테 어떤 영향인지 아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꼬리 부상, 꼬리를 우리가 항상 보는 거는 채찍을 대면 막 꼬리 흔들잖아. 이거는 뭐 채찍에 대한 반응이 싫으니까 싫다고 거부 의사를 보이는 건데 꼬리의 역할은 단순하게 이거죠. 파리를 쫓는 역할 아닙니까? 해충을 쫓기 위한 역할이 꼬리죠, 사실. 근데 경주마한테 꼬리가 무슨 중심을 잡아주거나 그런 역할은 아닌데. 근데 아프겠지. 아프지 않을까? 꼬리에 연관되어 있는 뭐 털은 문제 없겠지만 꼬리 끝에 부분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아프겠지. 왜 갑자기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어쨌든 현장에서 제가 마사회 진료팀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전화해보세요. 마사회 진료팀 전화하면 전화 잘 받습니다. 예, 전화 잘 받아줍니다. 그 마사회 사이트에 보셔서 전화해보시면 가르쳐줘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병이나 그런 것들. 자꾸 물어보세요. 예. 꼬리 손상이 뭐야, 씨. 근데 8월 8일에 또 있어, 이게. 꼬리 손상이. 자꾸 꼬리 손상. 죄송합니다. 꼬리 얘기만 하고 자빠졌네. 네, 그거 중앙여제를 놓고 할 생각입니다. 근데 1번도 못 믿겠고, 뭐 8번도 그렇고, 5번 골든킨, 지금 전설의 시작. 9번 놓고 5번, 7번? 두 마리 앞필 중에 주력 막걸리 선정할 생각입니다. 디바인 터치도 쉽지 않을 텐데. 8경주예요. 한 대간의 승부처입니다. 이건 승부해야죠. 경주거리 1200m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시상금 먼저 8경주입니다. 이번 레트위는 정말 이 정도로 이관표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4경주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번 가보갑당은 상태가 좋아요. 충분히 대전에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10번 놓고 2번 주력, 10번 놓고 1번, 5번. 경주거리 1900m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네, 시상금 먼저 11경주입니다. 1번 골드블루는 장거리가 더 낫죠. 좋고요. 노려봐야 될 만큼 바로 6번 받아주십니다. 거리 분명히 살아있고 1번 이후로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6번 앞에 승막감을 놓고 승막을 1번 놓고 1번 바다도시 1번 골. 제가 8경주와 9경주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로 두 개의 승부처를 연달아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뭘 할까요? 일단은 뭐 3번마 발키리, 5번마 3일 스타, 6번마 소나타존, 7번마 캐피털 강자, 8번마 끝판 부스터, 9번마 인디안 파크.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좀 압축을 해야겠죠?
뭘로 할까? 일단 7번 캐피탈은 저는 좀 자르고 싶습니다. 이마필은 최근 2번 연속적으로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근성을 보였다고 보는데 2착 승급을 했어요. 순발력이 좋죠. 순발력이 좋아서 선두권을 가담을 하는데 뭐 선행을 나올 수 있는 유현명 기수의 등짝에 대해서 좀 무섭긴 한데 직선의 끝걸음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좀 사행기미도 있고 아직까지는 걸음이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1300과 그 전에 1300 거리를 보면 계속적으로 끝걸음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행을 성공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선행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삼각 코너에서 압박의 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그렇게 과도하게 믿지 않겠습니다. 그럼 몇 마리 남죠? 3번, 5번, 6번, 8번, 9번 5마리 남나요? 이 중에 한대건이가 정말 노려봐야 될 한대건의 승부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가지고 한 2번을 죽은 것 같아요. 지금 2번을 죽었다 하더라도 또 하겠습니다. 한 번은 내 막권 깨서 죽고 한 번은 날 뒤져버리게 하고 한 번 더 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경주마 인기마 중에 의사선정을 또 아는 마필도 있어요. 뭐 질병기록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그 마필의 또 호흡기에 대한 문제도 선정이라는 건 호흡기 질환이죠. 한번 현장까지 한번 유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지금까지는 막권을 사지 않았지만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별장마를 노리고 한번 승부에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연마 구경주입니다. 엘마리 아피디에 출전했고요.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충막감은 있죠. 8번마 스텔스. 계속적으로 대상경주에 연속적으로 출전을 해요. 농림축산부 장관배, 코리안 더비. 7월 17일 날이 농림축산배 장관배였는데 이날 경주에서 발주가 나쁘지 않았죠. 발주 나와서 밀리니까 바로 외벽으로 무빙을 떠갖고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버렸죠. 2000m라는 경주 거리기 때문에 오버를 해서라도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려고 했었고요. 자, 이마필은 경주 후에 다리 저름이 나오죠. 그래서 경주 검사에서 양 앞다리 저름 때문에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경주 중에 다쳤다는 것에 대한 사실이 한대건한테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스트레스를 좀 추천한 경주가 있었는데 안 그랬다면 좀 좋은 경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일반 경주에서는 강자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한대건 이번 구경주의 승부처의 충막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일본은 바운드 명호는 지난번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거세를 했어요. 거세라고 첫 번째 경주고요. 버리지 않겠습니다. 3번 스틸 좋아해도 지난번에 승급전 졸전이고요. 5번 바이어블루 버리고 6번 상승 주니어 살려놓고 7번 유성 타이거. 이마필도 이 최근의 모습을 보면 7월 24일 날 KNM배 대상 경주에 출전하고 나서 정말 똥말처럼 걸어가죠. 이거 능력 부진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유성 타이거가 이번 경주에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유성 타이거에 배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유성 타이거를 왜 한대건이는 안 보는지 이 마필을 왜 제끼고 싶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원마 프라이빗 댄서는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저는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들 잘 하셨습니까? 인기 마필들 잘라내야 될 마필도 있고 뭐 거세한 마필도 있고 뭐 타 공개했잖아. 8번을 놓고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떤 마필로 공략을 하겠다는 규정만큼만 말씀 안 드렸지 어느 정도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 보시고 나는 유성 타이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안 되겠다. 저거 왜 빼는지 알아야겠다. 그러면 들어주십시오. 한대는 승부처입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엘라마니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라이징 챔프가 휴양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지난번에 플러스 25kg 체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라클 볼트 서행 버려놓고 따라가서 쉽게 이겼습니다. 자, 1400이죠. 1번 게이트 2.56.5kg 중량 이견 없습니다. 그냥 놓고 하겠습니다. MRP는 제가 봤을 때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이 뛰는 게 아직도 여유가 있고요. 모폭이 상당히 좋은 마피이기 때문에 1400m의 경주거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선두권에 나서는 마피도 5번 승리 엉클몰이든가 8번 호빵 이런 마피들보다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더 빠릅니다. 1번 게이트에 또 2점 최시대 게이트도 56.5kg이기 때문에 선행을 양보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마피를 놓고서 운영을 하겠고요. 시오마 유아 힐레이리어스는 최근 경주 걸음이 많이 살아난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시종일관 외곽에서 불리한 전개를 했었는데 정구간 바깥으로 기댐 때문에 주의를 받긴 했지만 임병식 기수라고 한다면 뭐 자기가 이 마피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만 좀 염두에 둔다면 이번 경주는 좋은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역시나 좋은 승부를 펼친 7번마 다이나믹 탱크 1400에서 유일하게 좀 약점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유아 힐레오스의 절선 전방의 탄력으로는 잡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7번보다는 12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13번 오브라오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이게 괜찮은 마필입니다. 솔직히 상당히 괜찮은 마필이라서 이전에 경주를 뛴 걸음만을 놓고 본다면은 결코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11번마 1, 6천원도 선두권이 무너지면 막판에 말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다른 마필은 뭐 되는 게 없죠. 1번마 라이딩 챔프 놓고 12번마 유아 힐레오스, 1번 놓고 2번 막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7번, 11번, 14번 이 생화필 중에서 방어는 막권 현장에서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예요. 동료리 2000m 1등급 경주. 이건 1등급 경주긴 하지만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번만 동방대로 아직도 부담 용량이 53kg에 의아하긴 해요. 사실 뭐 좋죠. 뭐 솔직히 뭐 2번 입상했는데 뭐 레이팅을 이렇게 많이 안 올려주고 98점인 아니 몇 점이야? 94점인데 플러스 2kg 괜찮은 조건입니다. 동방대로가 뛴걸음이 강자들하고도 디폴런트 디멘션 생일기법의 선행 이걸 잡으려고 했었죠. 2번 놓고 하겠습니다. 영천의 에이스는 2세마나 3세마 시절에 너무 혹사를 했죠. 대상경주랑 대상경주 어린 시네마 패들이 나갈 수 있는 대상경주 다 나가고 맨날 깨지고 2착 뭐 이렇게 했었죠. 타이틀이 없어요 지금. 결국은 일반 경주에 돌아와서 탑질거리 하고 지난번에 2착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주 돌아와서는 예전에 대상 경주에서 뛰었던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파괴력 있는 걸음이 아니죠.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인데 7월 15일 이후에 공백기 가졌고 마이너스 5.5kg, 52kg의 중량이라서 솔직히 뭐 안 될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창욱 기수의 기승술 또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너무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1등급에서의 초점은 한 번 더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번만 영천에 있으면 버리진 못하지만 주력으로 떼고 싶지는 않습니다. 챔프라인이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공백기가 난 이후에 두 번의 경주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할때요. 마이너스 3kg 감량했대. 따라가서도 일치월장한 1900m를 뛰었기 때문에 2000m에 대한 또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3번 챔프라인 최근에 수성이 너무 무섭습니다. 골리앗 마리는 지난번에 가서 진 거고 8번만 해봐 그리고 9번 미즈마고 이 두 마필 다 안말기죠. 지난번에 미즈마고는 대상경주에 나가서 인기가 실리고 나서 졸저징에 한대 케인 햄베 사토시 기수의 마이너스 3.5kg 감량 워낙에 강자 틈에서도 선전했던 마필 때문에 객관적인 능력상은 좀 더 앞서있다고 보고 8번만 해봐도 58kg의 중량인데 조기 때 모습을 보면 많이 회복했어요. 이 안말 강자라고 할 수 있죠. 해봐도 나이는 많지만 그래서 이런 나필들이 2번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기 많아요 사실. 그래서 부장님만 11경주는 이번 동방대로를 놓고 9번 미즈마고와 4번 챔프라인 이 두 마리의 연필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 2번 놓고 4번 9번 2번 놓고 4번 9번 두 마리 연필 중에 선정할 생각이고요. 1번만 영천에 있어 그리고 8번만 해봐 이런 연필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2일 금요일 경마 부산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자, 한 달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가 한달은 부산의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3경주와 6경주에서 승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 열심히 또 취재 들어가서 취재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많은 관심, 그리고 문자 신청 좀 그리고 공동 듣고 맨날 공짜로 받아먹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